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장형, 가슴형, 머리형 등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각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애니어그램의 기본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의 중심은 다르나 겉으로 봐서 유사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 양식에 따른 분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동 양식에 의한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움츠림형, 공격형, 의존형입니다. 움츠림형은 4번, 5번, 9번 유형, 공격형은 1번, 3번, 8번 유형입니다. 의존형은 2번, 6번, 7번 유형입니다. 움츠림형은 쉽게 말하면 움츠림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단체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움츠림형의 특징입니다. 공격형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공격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형들입니다. 의존형은 똑같은 상황에서 니고시에이션, 협상이나 달램 등의 상호 의존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4, 5, 9형이 4, 5, 9번 유형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남의 생활에 넘어가기를 너무 넘나들기를 싫어하고 이런 면이 이제 있는 거죠. 267 같은 경우는 이제 의존형으로서 서로 의존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형, 마치 가슴형처럼 보이죠. 138들은 이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요구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1번이 3번과도 유사하고 3번이 8번과도 유사합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알아갈수록 힘의 중심과 행동 양식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보면 자기 유형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힘으로써 장형인데 행동 양식은 움츠림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겹쳐지는 것이 바로 9번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 양식으로서 공격형인데 힘의 중심으로서는 가슴형이다. 그럼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형이면 1번, 8번이 되는 거죠. 장형에는 공격형이 둘이 있죠. 확실히 장형다운 거죠. 그리고 머리형에는 5, 6, 7에 공격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존형이 둘이 있고 움츠림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 가다 보면 자기 유형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림형은 이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격형은 집단적이고 집단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집단을 비난하면 마치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져서 화를 내게 되거나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존형은 267 유형으로서 협동적 집단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움츠림형의 특징은 자신만의 사색과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룹이 하는 일에 별로 적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움츠림형들은 강한 충동을 갖고 있지 않고 상당히 초연하고 숙명론자나 염세론자처럼 보입니다. 움츠림형의 특징은 이제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그들은 문제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이나 고독이나 염세, 수동적, 무심, 지루, 무기력 등의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격형은 혼자 있거나 같이 있는 상황을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되게 이제 타고난 리더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잘못을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이제 빨리 파악하고 있고요.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빨리 처리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입장을 빨리 취합니다. 또 아주 신속하고 상당히 또 냉혹한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건전한 공격형의 경우는 사람 이제 개념 능력도 뛰어나고 실현 가능성, 조직력과 행동력이 모두 아우러진 타고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 때 그들은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지배적이고 완고하고 충동적이고 경쟁적이고 권위적이고 경솔하고 판단적이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방어적이고 복잡하고 무례하고 조작적이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의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형은 뭐 사람들과 있거나 또한 그룹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성공의 척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따집니다. 의존형은 대체로 과업이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에 더 뛰어나죠. 리더가 되기에는 좀 힘이 딸리고 독자적으로 나기에는 집단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집단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 이제 외면하거나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면 뭐 지지를 하거나 농담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풀려고 하고요. 상당히 이제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비자발적, 억압되어 있고 무책임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미성숙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수양이 부족하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 이것이 이제 의존형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럼 이제 신자들 중에서 공격적인 성향의 경우는 이제 좀 비리를 까발리고 이제 드러내려고 피켓을 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크게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 교회를 지켜주는 게 내가 할 도리가 아닌가라고 해서 꾸준히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의존형이고요. 골치 아프니까 딴 교회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자신의 독자적 길을 가는 유형들이 이제 움츠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대학의 동아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부들은 이제 공격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 있죠. 지도부들의 약간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 움츠림형들이죠. 개인 행동을 하니까요. 중간에서 이제 네고시에이션하는 의존형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T를 갑니다. 그래서 공격형들이 지도부들이 이제 장소를 정합니다. 이번 MT는 대성리. 근데 움츠림형 중에서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그 대성리를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과에서 대성리로 MT를 갔는데 거기서 후배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차였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별로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겠죠. 의존형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 낡은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의존형들이 전합니다. 걔가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공격형들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벌써 계약금 냈어. 이제 물을 수도 없어. 그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의존형이 중간에서 또 이 지도부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움츠림형은 알았어, 갈게 라고 대답을 하지만 과연 나타날까요?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날이나 그 전날 저녁이나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할머니가 아프셔서 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움츠림형 중에서 4번, 5번, 9번이 있는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5번형이 제일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형은 사고형이잖아요. 그 MBTI로 T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자기의 논리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이제 싹 거절하고 합니다. 뭐 4번이나 9번은 이제 F가 있기 때문에 막 결정을 내리면서도 약간 좀 마음에 짐이 되는데 5번들이 그 움츠림형의 가장 좀 약간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 양식에 대한 분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와 행동 양식에 의한 분류를 크로스 시켜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형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애니어그램의 하위 개념인 날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